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장 기체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는 기체의 기본적인 법칙들, 그 다음에 기체 성질이 어떻다는 거, 분자운동론의 가설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 가지 기체의 간단한 법칙들을 완전히 통합된 법칙이 뭔지, 이상기체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 혼합물, 그리고 실제 기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기체 법칙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상기체 법칙.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법칙들,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일 샤를의 통합 법칙을 배웠잖아요. 보일 샤를의 통합 법칙과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번에 합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법칙이 합쳐지죠. 그것이 나온 것이 이제 이상기체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일 법칙 다 합치면 부피하고 압력하고는 어떻게 해요? 반비례하죠. P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하고 이것이 이제 뭐예요? 샤를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은 뭐예요? 부피하고 온도하고, 그죠? 온도하고 비례하죠? 온도하고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뭡니까? 부피하고 몰수하고 비례해요. 분자수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 여기다가 비례함수 하나 씁니다. 비례함수를 쓰는데, 비례함수를 써서 비례한 표시를 equal 등식으로 바꿉니다. 그 비례함수를 우리가 R로 표현합니다. R, 그 다음에 P, N, T.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P를 보기 좀 싫으니까 넘겨요. 그래서 PV equal N, R, T가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줄여서 이상기체 방정식, 또 이상기체 법칙, 여러 가지 용어로 쓰게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R이라는 것이 비례함수인데, 그럼 R 값을 어떻게 구하냐? R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R은 NT, 이거 나눠주면 되죠? NT 분의 PV,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N이 뭐예요? 몰수죠? 그럼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0도씨 1기압 1몰은 부피가 22.4L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압력이 얼마? 1atm. 부피가 얼마? 22.4L 곱하기로 표시할게요. N은 1몰. 그 다음에 온도 0도씨니까 273.15K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R 값이 얼마 나와요? 0.082 atm 리터 per 몰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0.082 atm 리터 per 몰 K. 이것을 기체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기체상수라고 얘기하고요. 기체상수의 값들이 0.082 atm 리터 몰 K.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atm 리터를 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8.314 줄 per 몰 K. 밑에 분모 단위는 똑같고요. 의 분자만 다릅니다. 근데 줄을 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지만 1.987 칼로리 per 몰 K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요 세 가지 단위로 기체상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단위로.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0.082하고 8.314. 이거 1.987은 우리 줄과 칼로리 단위 알잖아요. 관계. 우리 기초 개념에서 배웠습니다. 그거 갖고 1칼로리는 4.184 줄이니까 그거 갖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 두 가지를 주로 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단위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기체, 지금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이 기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0.082 쓸 거예요. 왜냐면 기체에 대해서 온도, 압력을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 근데 이제 나중에 에너지,
기체가 어떤 기체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가 관여된다. 그러면 그 에너지에 관련된 에너지 단위가 주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314 주울 per 몰K 요 단위를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일단 이 두 가지 반드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 계산해서 0도씨 1기압 1몰의 부피는 20.4리터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R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잊어버려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건 잊어버릴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진짜 안 돼요. 예. 그러면 기체상수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체상수 이상기체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갖고 우리가 몇 가지 죄송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하죠.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PV equal nRT. 이제 이건 주가라고 외워야 돼요. 예, PV equal nRT는 항상 알고 계시는 거고, 이거를 좀 변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n. 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몰수는 n분의 w, 그죠? n분의 w R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PV equal n분의 w 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이 뭐였죠? 분자량이었죠? 분자량. 예. 분자량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체의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들만 알면 R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도, 부피, 압력 알고 그 물질의 질량 알면 그 물질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분자량 계산합니까? M에 대해서 정리하죠. M1로 가고 PV 나눠줍니다. 그럼 PV 분의 WRT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분자량이 되겠죠. 예, 몰 질량이 될 겁니다. 요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분자량 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밀도를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밀도. 예. 두 번째. 지금 제 노트에 있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의 변형해갖고 1. 분자량 결정 어떻게 하는지, 2. 기체 밀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체 밀도는 여기서부터 나가요.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여기서 질량 이 W란 말이에요. 부피가 일로 와야 돼. 그죠? 그러면 M이 일로 가고요. 그러면 PM equal V분의 WRT. 요것이 바로 밀도. 밀도는 보통 이제 D로 표시하는데요. density. D로 표시하는데, 그럼 PM equal DRT니까 밀도에 대해 정리하면 D는 RT를 나눠주죠. 예, RT분의 PM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요것과, 그 다음에 요것과, 예, 요 두 가지씩, 이건 밀도 구하는 거, 분자량 구하는 거, 이렇게, 우리 이상기체 법칙을 변형해서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단위들이 분자량과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예제를 보시면, 0.968 ATM, 압력 줬죠? 289K 온도 줬고요. 0.550g 이게 뭐예요? 질량이죠. W. 이럴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0.2L다. 부피 줬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분자량. 이거 다 집으면 되죠? P 얼마? 0.968 ATM.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냐? 부피가 0.2L. 그다음에 W 질량 0.550g. 예. R 뭐예요? 0.08 ATM 리터 per 몰 K. 단위에 항상 다 붙여서 쓰십시오. 예. T 289K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약 67.3g per 몰이 나올 거예요. 예. 계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식을 이렇게 변형할 줄 아시면 되겠어요. 첫째, 이 기본 식으로부터 이상기체 법칙으로부터 이렇게 n을 변형시켜서 분자량 계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밀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것으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서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예제는 분자량만 계산하는 거 나왔지만 밀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식을 다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만 할 줄 알면 되겠죠? 외우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외우셔주세요. 한번 유도는 해보시고. 예.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이상기체 법칙은 뭐 특별하게 이제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이상기체냐 실제기체냐라는 것은 이제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에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떤 기체에 대해서 뭐 한 종류 뭐 이렇게 얘기를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 안 했어요. 기체가 뭐 한 종류가 있든 두 종류가 있든 뭐 이런 거 얘기는 안 했는데 7절 달톤의 분화 법칙 보시면 기체 혼합물입니다. 기체 혼합물에 대한 법칙입니다. 달톤의 분화 법칙은 이런 얘기죠. 어떤 상자에 A란 기체가 있고요. 또 B란 기체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의 그 기체 요런 상태에서의 압력하고 압력이란 건 뭐예요? 이런 기체들이 벽에 꽝꽝 부딪혀 갖고 발휘하는 힘이죠. 예. 그 압력하고 똑같은 상자의 박스에 이거하고 A만 있을 때하고 또 똑같은 상자에 B만 있을 때하고 이 상태에서 A가 발휘하는 압력하고요. 이 상태에서 B가 발휘하는 압력하고 플러스하면 요거하고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기체 혼합물 성분 기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체 성분들이 각각 혼자 독립했다. 이렇게 혼자만 있다. 똑같은 요건에 똑같은 부피 안에 혼자만 있을 때 발휘하는 압력들을 다 더한 것이 기체 성분들의 그 압력들을 다 더한 것이 요렇게 두 개 합친 혼합물의 기체 압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용어로 요것을 A의 분합이라고 얘기해요. A의 분합. A 기체의 부분 압력. 예. 이건 B 기체의 부분 압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선차 압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차 압력. 혼합물의 압력. 전차 압력. 그러면 이 A의 압력을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운 이 순간부터 기체는 다 이상기체다 라고 간주합니다. 무조건. 예,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 이상기체예요. 아시겠죠? 예. 왜냐면 실제기체라고 얘기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기체는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다 간주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A의 압력을 분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 압력이에요. 예, 압력입니다. 그래서 A의 압력을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PA. PA는 여기다가 씁시다. PA는 A의 부분 압력이라는 거예요. A의 압력. PA는 어떻게 해요? PV 있고 nRT죠. 예. V분의 nRT인데 n은 누구 거예요? A 거. 예, 이렇게 되죠? PB는 마찬가지 논리로 V분의 NBRT가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분합이란 의미 정의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뭐 노트에 정의를 해놨지만 성분기체가 여기에 혼합물의 성분기체가 그 그릇 전체 그 부피 속에 단독으로 있을 때 AAA만 있을 때 발휘하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상 이 그대로예요. 예. 똑같은 상자에 A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A가 발휘하는 압력을 그 A의 부분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다 합한 것이 전체 압력이 되는 것이고 뭐 단순합니다. 내용은. 예. 그러면 이거 뭐예요? P 토탈 전체 압력 토탈은 PA와 PB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이 달톤의 분합 법칙인데 그러면 요걸 이제 좀 표현을 해볼까요? PA V분의 NART가 되겠고요. 플러스 V분의 NBRT. 예. 그러면 이거 공통인수죠? V분의 RT의 공통인수니까 내놓습니다. 그럼 NA 플러스 NB분의 B 하고 V분의 RT 공통인수 나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요것이 뭐예요? P 토탈 전체 압력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요 전체 압력을 각각의 성분의 몰수 합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부피와 온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NaNb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현재 혼합물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몰수를 다 더한 거예요. 즉, 전체 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 기체들의 몰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쓰면 N 토탈 V분의 RT.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 토탈은.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체 혼합물의 전체 압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전체 압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각 성분들의 몰수를 알아야 돼요. 몰수를 모르면 못 구해요. 예, 몰수를 알아야 됩니다. 몰수를 알아갖고, 각각의 분합을 구해서, 몰수만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더하면 되죠. 사실은. 예. 이렇게 해서 전체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부분 압력. 거꾸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분 압력을 계산해서 전체 압력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거꾸로. 전체 압력으로부터 부분 압력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예. 그때는 이제 조건이 전체 압력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알고 있을 때 각각의 부분 압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걸 이용합니다. P 토탈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A의 이제 부분 압력을 구해봅시다. PA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관계로부터 조금 중간을 지워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지울게요. 예. PB는 또 A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P 토탈 N 토탈 V분의 RT P 토탈 equal V분의 N 토탈 R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P 토탈분의 나눠 쓰면 P 토탈분의 PA는 어떻게 해요? N 토탈분의 NA 그쵸? NA 그 다음에 V분의 RT V분의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A는 이걸 이제 P 토탈 이렇게 넘깁니다. PA는 뭐예요? N 토탈분의 그다음에 NA 곱하기 P 토탈 전참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를 없애버리고 전체 몰수, 그죠? 전체 성분들의 몰수의 합이에요. 예, 합입니다. 합분의 어떤 성분의 몰수. 이거를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X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몰 이름을 분율이라고 얘기해요. XA라고 표현하고 이름은 몰 분율, 몰 프랙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 이제 됐어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각 성분들의 부분 압력을 알 때, 그죠? 부분 압력을 알면 우리가 전체 압력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PA와 PB 구해서 P 토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 압력을 계산하는 거고, 전체 압력을 알고 있을 때 각 성분들의 부분 압력을 어떻게 구하냐? 몰 분율을 알면, 몰 분율을 구해서 그 전체 압력에 곱해주면 그 성분의, 그러니까 A의 몰 분율이죠. 이거 A 첨자 있습니다. A의 몰 분율을 구해서 그것을 전체 압력에 곱해주면 그것이 A의 부분 압력이 되는 겁니다. 예. 부분 압력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압력 구하는 거, 서로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 여기서 몰 분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래요. 딱 이건데, 우리가 분율이라고 얘기하면, 분율. 또 우리가 분율 들어가는 단위 아는 것도 뭐 있습니까? 백분율. 그죠? 백분율 있잖아요. 백분율은 뭐예요? 백분율이란 거는 전체가 100이죠. 기준량이. 그러니까 기준량 전체. 그죠? 전체량. 그죠? 예. 기준량이 100이고,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비교량이죠? 비교량. 기준량분의 비교량이에요. 그것이 분율입니다. 그럼 몰 분율이란 건 뭐예요? 몰 분율이란 거는 이건 100분율,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하고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그죠? 전체 몰수가 전체잖아요. 전체 몰수분의 그게 기준량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분 비교량, A의 몰수. 요것이 이제 A의 몰수로 비교한 분율이다. 이 얘기입니다. 몰 분율, X의 몰 분율. 이렇게 해서 몰 분율을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기억해
해두세요. 몰 분율. 예, 분율의 의미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율이 어떤 의미라는 거, 기준량, 전체량분의 비교량이라는 거,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몰 분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보세요. XA는 N 토탈분의 NA죠. 그죠? 그럼 XB는 N 토탈분의 NB죠. 예. 그러면 XA 플러스 XB는 뭡니까? 써보자고요. 분모 똑같네요. 예. N 토탈분의 NA 플러스 NB가 됩니다. 근데 N 토탈이 뭐예요? N 토탈이라는 거 곧 NA분의 NA 플러스 NB잖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좀 아까 예를 계속 든 것처럼 A하고 B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NA분의 이렇게 분자분모 똑같네. 그죠? 그러면 고로 1이 돼버리네요. 그죠? 예. 그래서 몰 분율의 합, 몰 분율 합이잖아요. 총합. 예, 몰 분율 총합은 항상 1입니다. 왜냐면 분자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몰 분율의 총합은 1이라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이제 몰 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면, 25도씨에서 1리터의 건조된 공기는 0.0319 몰의 N2, 0.00856 몰의 O2, 0.0000381 몰의 아르곤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을 구하라. 전체 압력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부분 압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부분 압력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각각의 성분의 부분 압력 구해서 쭉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예. 구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먼저 지금 P 토탈 전체 압력을 구하고 싶다. 이거는 P 누구야? N2 M2 플러스 PO2 플러스 P 누구야? 아르곤.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2는 뭐예요? N2는 V분의 nRT잖아요. 그죠? n인데 n2의 rt죠. 얘는 V분의 n인 몰수인데 누구? O2의 몰수 RT 플러스 V분의 n 아르곤의 몰수 RT예요. 그러면 역시 V분의 RT가 전부 다 공통인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n의 n2 플러스 n의 O2 플러스 n의 아르곤 곱하기 V분의 RT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딱딱딱 대입해주면, 이거 다 문제에서 줬으니까 대입하고 부피가 얼마예요? 부피가 1리터고요. 아주 계산하기 좋네. R은 0.08 atm/L /K. 그 다음에 T 온도 25도씨 298K. 예,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약 1.0 atm이 나옵니다. 답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지도했던 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래요. 특히 이제 문과 나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V분의 nRT면은 수치를 여기다 이제 계산을 아예 처음 할 때 제가 앞 시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처음 할 때 여기다가 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V 1리터, 1리터, 그 다음에 R이 0.08이,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야? 298K, 그 다음에 N2, 얼마야? N2에 0.0319 다 집어넣어요. 여기도 다 집어넣고, 어떻게? 이거 계산해서 쓰고요, 이거 계산해서 쓰고, 이거 계산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거 답 나오죠? 이거 쭉 더해, 계산기로.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벌써 계산 이거 하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식으로 먼저 정리를 쫙 하라는 얘기예요. 식으로 반드시 먼저 정리를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값을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다 줬으니까 이거 더하는 거 어려워? 쉽죠? 그다음에 V분의 RT 한 번만 딱 곱해주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죠? 그 차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하여튼 문제 풀 때 하여튼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시험 목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최대한 줄여서, 더 이상 줄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이상기체 법칙하고 그 다음에 기체 혼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체 혼합물 달턴의 분화 법칙 뭐예요? 어떤 성분들의 부분 압력을 합이 전체 기체 압력이 달하는 거. 그래서 전체 기체 압력, 전체 압력을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압력을 알고 있을 때 각 성분들의 부분 압력으로 전체 압력을 알고 있을 때 각 성분들의 부분 압력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예제에서 이제 요거 하나만 배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뭐 얘기했냐면 처음 우리가 이 3장 처음 얘기할 때 분자 운동론 얘기했죠. 예, 분자 운동론 얘기했습니다. 분자 운동론을 그런 가설을 갖고 기체의 우리의 특징 성질들 알 수 있는 그런 가설로부터 수식을 유도해서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진보가 나가면 뭘 알 수 있냐면, 8절, 그래야의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의 법칙, 이렇게 유도가 가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만 외자는 얘기입니다. 예. 결과적인 것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상관없다는 건 상관없으니까 외우십시오. 예. 뭘 외냐? 그래야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분출 속도, 기체 분출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박스가 있다, 상자가 있다. 여기 구멍을 하나 냈어요. 예, 구멍을 하나 냈어요. 그럼 기체들이 막 이렇게 막 직선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임의로 무작정한 직선 운동을 막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어떤 놈은 여기 운동 방향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어떤 경우는 또 여기 가서 튕겼다가 딱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기체들이 요 구멍을 빠져나오는 어떤 속도를 이제 측정한 결과 그 속도에는 어떤 법칙이 있더라. 예. 그 뭐냐면 뚱뚱한 사람하고 저같이 배 나오고 약간 이렇게 푸짐한 사람하고 이제 좀 날씬한 사람하고 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제가 아무리 굴러가도 사람이 이기죠, 그죠? 날씬한 사람이 이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미시적인 차원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분자량, 이제 어떤 기체 분자가 있으면 그 기체 분자의 분자량이 큰 놈은 느려요. 예, 느리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은 놈은 빠릅니다, 속도가. 예, 그래서 그 느리고 빠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근제곱에 대해서, 제곱근, 이거 말해 제곱근이라죠? 제곱근에 서로 반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B란 물질의 속력과 A란 물질의 속력은 뭐 속력에서는 뭐 특별한 개념 없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반비례합니다. 예, V가 아니라 분자량 A분의 분자량 B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예, 속도 A와 B는 그 A와 B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관계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결론적인 거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외워야 되는 부분은 교수님이 이제 뭐 외워야 된다 이런 식 정도로 외워야 된다 하면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외자 쓰고 딴딴딴딴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럼 이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야 됩니다. 그런 분에 해당돼요. 외우세요. 그 이제 예제 그 다음 예제 보시면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동일한 온도와 압력의 조건 하에서 온도 압력은 조건은 똑같아야 돼요. 예, 뭐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막 뭐 A에 이거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거 다 이 안에는 조건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동일한 온도와 압력의 조건 하에서 수소와 헬륨 기체의 확산 속도 비를 구해라. 그람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분출 속도, 확산 속도 다 씁니다. 예, 분출이나 확산이 조금 따진다면 좀 개념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뭐 일반학 과정 중에서는 그냥 확산 속도 법칙, 분출 속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확산 속도 비를 구하라. 그래서 하이드로젠 질소와 수소와 헬륨 각각 원자량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헬륨과 수소의 속도 B. 예,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게 하나 나왔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소와 헬륨 기체라고 했죠? 예, 수소 기체, 헬륨 기체. 그럼 수소를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V 뭐 헬륨을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분의 VH가 될까요? 예, 기체라고 했잖아요. 기체는 뭐예요? 항상 H2죠. H2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H로 했다가 그냥 문제에서 그냥 수소하고 헬륨 그냥 딱딱 원자를 줬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H분의 H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죠. 그죠? 예. 그러면 루트 어떻게요? 요거 H2의 분자량 2분의 헬륨 얼마요? 4 해서 루트 2죠? 1.414 정도 1.414 그죠? 1.41 그건 안 써도 되겠죠? 1.41 루트 2배 그러니까 헬륨이 H2보다 루트 2배만큼 느린 거죠. 왜냐? 분자량이 크니까. 예. 그래서 분자량이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간 놈이, 질량이 많이 나간 놈이 느리다는 거, 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요, 헬륨은 가장 안전 성격의 헬륨 자체예요. 예, 영적 기체는 혼자 존재하죠. 자기 혼자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 이렇게 된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레어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체 마지막으로 갑니다. 9절,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는 다 이상기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를 항상 배우는데, 가정하고, 그러면 실제로 기체들이 이런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 우리 법칙에 만족해서 움직이려면 온도가 아주 높거나, 압력이 아주 낮아야 돼요. 왜라는 걸, 아까 그 외운다는 왜랑 다른 거죠? why. 왜 고온과 저압에서 기체들이, 진짜 기체겠지만, 우리 실제로 기체, 여기 제 앞에도 여기 기체 있죠? 보이진 않지만. 그 기체들이 고온과 저압에서는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데 왜 그럴까? 라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온도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고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렇죠? 온도가 높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겨를이 없어요. 예. 이 상호작용하는 걸 무시할 정도로 그 운동 에너지가 활발한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고. 저압이다. 저압이라는 건 뭐냐면, 압력에 따진다면, 압력이 낮다 그러면, 얘하고 거리가, 우리가 분자 운동면에서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죠? 예.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사실 상호작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다는 것은 기체 밀도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 분자 수가 사실은 상당히 작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 기체들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면 상호작용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온과 저압에서는 서로 기체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상기체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 기체는 그러면 어떠냐? 실제 기체는 우리가 이제 기체 성질에서 이제 분자론에서 가정한 게 뭐냐면 기체 부피는 거의 무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거리가 굉장히 멀고 기체 자신이 차지하는 부피에 비해서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체 부피는 사실 무시할 정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부피 무시, 부피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를 아이들 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기체를 질점이라고 해요. 질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점. 점은 부피가 없는 요소라고 보죠. 예. 점이에요, 점인데 질량을 갖고 있어 또. 좀 상반된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이상기체는 질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부피를 고려 안 하죠. 예. 부피를 고려합니다. 부피를 고려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서로 가면은 꽝 부딪히잖아요, 사실은. 예. 부딪혀갖고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피가 없다는 것은 얘가 가도 거의 서로 여기를 비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하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고,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부피가 있단 말이에요. 기체 자체는 부피가 있어요. 실제로 있죠. 없을 수가 없죠. 물질이니까. 예, 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피가 있으면 서로 부딪힐 때 반발력이 작용해요. 예, 부딪히면 이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부딪히기 전에 반발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이 이상기체는 그 부피항과 그다음에 압력항이 보정이 됩니다. 이상기체가 실제 기체에 대해 적용이 될 때 그 실제 기체에 대해 이상기체에 대한 방정식, 실제 기체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그 부피항과 압력항을 고려해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거기 노트에 있죠? P는 P 플러스 V분의 N제곱, V제곱보다 N제곱 A PV 이퀄 NRT잖아요. 그죠? PV 이퀄 NRT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보정되냐? 압력항이 이렇게 보정이 됐고요. P를 이렇게 쓰고 P 마이너스 NP 이퀄 NRT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가 보정이 돼요. 그럼 요거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피항은 부피 자체가 기체 자신이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용기 박스의 부피예요. 박스 부피인데 상자 부피인데 상자의 부피라는 것은 기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체가 부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얘를 하나만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자기 공간을 뺀 나머지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부피 전체 예를 들어서 10L다. 근데 내가 뭐 0.1ml다. 예? 부피가 얘가 하나가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90 굉장히 작은 뭐 90 이게 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 요거 차이만큼만 실제로 요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을 전체 몰수, 그 다음에 이 B는 기체 한 개가, 1몰의 부피가, B는 1몰의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는, 예, 개념적으로. 그리고 N은 그것이 몇 몰이 있느냐. 그걸 뺀 나머지만 실제로 기체 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뺀 나머지만. 예. 그래서 이제 부피항이 보정이 되는 것이고요. 압력은 이제 그러니까 부피항은 약간 반발력 텀이에요. 반발력항이고, 반발력과 관련된 얘기고, 여기는 이제 인력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예, 이 압력이 되는 건. 분자들 사이에 우리는 이상기체에서는 상호작용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도 없어요. 가까이 가서 이제 이 분자들이 서로 간에 인력을 작용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거리가 되면 반발력항이 더 우세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압력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인력이 작용을 해요. 실제로. 예. 인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얘하고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가까워서 서로 여기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럼 잡아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원래 이렇게 가서 일로 가려는 힘보다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얘가 여기 호강 부딪히는 힘이 감소된다. 즉,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만큼. 예,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이 압력은 요만큼 보정이 된다는 거죠. 예, 요거만큼. 이건 이제 부피분의, N은 몰수고, A란 거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단위를 보시면, 압력 손실 양만큼인데, 단위란 거는 A를 보시면, ATM, 요 단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A와 B에 대한 단위.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각 기체마다 고유한 값이에요. A, B는. 예. 기체가 다르면 A와 B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걸 뭐 계산하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개념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압력이 사실은 압력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보장한 것이 요 항이고, 그 다음에 반발력, 그죠? 부피 원래 갖고 있는 만큼 뺀 나머지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보장한 것이 요 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실제 기체의 상호작용, 이상기체 플러스 상호작용하면 그게 실제 기체니까, 예, 그 상호작용에 관련된 항을 보정시켜서 만든 것이 반대발스 상태 방정식입니다. 반대발스 상태 방정식은 그 실제 기체를 다루는 여러 가지 상태 방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몇 개 더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일반화 수준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여기 내용만 반대발스 상태 방정식 쓸 줄 알고 각 항이 왜 이렇게 보정이 됐는지, 부피항과 압력항에 대해서 이 내용, 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노트에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 정리 내용 갖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쓰실 줄 알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장 기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상기체 방정식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실제 기체에 대한 반대발스 상태 방정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기체 혼합물에 대한 도톤의 분합 법칙,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자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확산속도 법칙, 그래야 확산속도 법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웠는데, 유도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결과적인 거는 식은 반드시 외워두시고, 예,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기체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식들, 그거 잘 외우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기체상수, 대신 이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기초 부분에 대한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부딪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3장 기체 두 번째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